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폭 많이 만회했습니다. 현재 0.01% 내리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2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0.05%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투자주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매도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양 주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 쪽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합계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오르면서 1160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인데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8.1%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동방이 1.8%, 한진 1.3%, 천일고속 1.2%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0.9%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따라서 강세입니다. 수익성이 점차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건설업종 오르고 있네요. 건설업종에서는 현대건설 3.8% 급등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넘어갈 경우에 오히려 더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광토건 2.1%, 중앙건설 1.9% 오르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9.1%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 급등 배경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원셀럼텍이 1.5%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연일 강세인데요. 업종지수로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3%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케미칼 2.3%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 연일 강세입니다. 2.1% 또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1.9% 급등하면서 40만원 선에 다시 한번 다가서고 있습니다. SKC는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1.5%, 대한화섬 1.5%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EP도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은행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은행 강세입니다. 그 밖에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국전력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죠. 0.5%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가 현재 0.2%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KT가 0.2% 오르면서 최근 상승세 꾸준히 다 이어나가고 있고요. LG U+말이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에서 수익률이 좀 저조한 그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2.1% 급락하고 있고요. SL 1.9%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은데요. 한일이화 역시 1.2%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부진한데요.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1.1%, 그리고 현대차 0.8%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위포조선 1% 내리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업종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조선주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업종에서는 포스코가 0.3%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0.4%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하락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0.7%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하락세, 삼성테크인 역시 방산력 부문에서 수익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솔 LCD는 1.2% 내리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리 증시 그 사이에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약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흐름 조금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증시입니다. 지금도 2009포인트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은 한 344개고 하락 종목이 373개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이런 좀 자문사 중심으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차별화된 강세를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강세 종목들이 좀 매기가 확산되지는 않고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아주 과열된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양극화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데 그런 주역이었었던 금융과 전기전자 업종이 수급이 좀씩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틀 전부터 기관에서 이렇게 강한 매도로 좀씩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매도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던 전기전자를 짧게는 좀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그저께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의 긴축 우려감에 대한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기관에서 사는 업종들을 차례대로 보면은 이틀 전엔 조선 업종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또 어제부터는 또 화학 업종을 많이 매수를 했고 또 일부 기계 업종까지도 매수세를 확대를 하면서 원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1900 돌파를 하는데 가장 큰 주역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긴축 우려감 때문에 약간 쉬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전기전자 업종 중심에서 다시 한번 좀 추세가 조선과 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주 중심으로 약간 좀 넘어오는 그 중간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든 어떤 업종이 강하든 시장 특징을 보시면은 역시 기관 특히 자문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올라오더라도 화학주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가는 종목들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의 컨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시간에 소폭 매수 전환 됐습니다. 현재 시간 24억 매수인데 이번 주부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현물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2007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지수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때보다 PER도 한 20%는 훨씬 낮아진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투신 중심이었지만 현재 외국인 중심이기 때문에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미국이 조금 흔들렸었던 게 유럽발 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중국 긴축도 그렇고 유럽발 재정 위기도 그렇고 1월달, 2월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잠재적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수 있는 그런 좀 악재가 잠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좀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지수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종목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로 거래가 됐었던 매매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현재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제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신한지주를 400억 샀고 현대중공업 350억, CJ 260억, 대우조선해양을 240억, KB금융을 266억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역시 은행주랑 조선주 중심으로 좀 담는 모습이었고요. 좀 특이할 거는 최근에 CJ도 그렇지만 지주사 종목들을 조금씩이지만 계속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기관은 좀 업종 중심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뭐 코오롱과 LG화학이 화학주들을 조금 사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증권 217억, 삼성화재 149억, GS건설 142억.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에서도 보시면은 그 매매 주체에서 증권과 투신이 확연하게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에서는 아무래도 펀드 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문사나 랩 자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특정 종목을 뭐 업종 중심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타겟팅해서 네. 집중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관 종목들은 이렇게 업종별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많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고요. 네. 코스닥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 셀트리온을 62억 샀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성엔지니어링을 41억, SM 41억, 서울반도체 21억, 다음 17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S에너지를 60억, 서울반도체 48억, CJ오쇼핑 19억, 오미디어홀딩스 16억, 이오테크닉스 15억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IT 부품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수급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IT 대형주에 비해서 좀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뭐 재정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흐름 보시면은 은행주들이 내년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뭐 M&A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좀 괜찮은 재무적으로 괜찮은 IT 장비 업체들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IT 업종 후발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수급 상황에서도 좀 체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IT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관 외국인들 매수를 좀 많이 했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될 만한 종목을 하나 꼽아보도록 하죠.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IT 장비나 IT 부품, IT 연관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매물 한 3개월 정도 뭐 뚫어내지 못했었던 자리를 이제 여기 29,000 후반대를 뚫어내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태블릿 PC 대중화 수혜주로 이제 뭐 연성회로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휴대폰 부품 업체들 전체적으로 고객선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인데 집중돼서 매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기관도 지금 뭐 상반기부터 물량을 잡아놨었던 물량들이 지금 전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결국 이제 태블릿 PC라는 모멘텀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트렌드가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 IT는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좀 싼 IT 쪽으로 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 31,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한 31,500원 정도에서 31,700원 정도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약간 모아가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네. 예, 이렇게 해서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신고가와 함께 지수 신고가와 함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랑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급이 동반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손절 가격은 5일선 이탈 시 지금 한 38,000원 정도인데 5일선을 좀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태블릿 PC 관련주로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 뭐 종목별 양극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수는 좋지만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심리입니다. 올라가는 네. 종목들이 뭐 기회도 안 주고 그냥 하루 만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약간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자문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 자금이 지금 유출이 되면서 그 자금이 자문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관의 수급, 특히 뭐 매매 주체에서 증권이나 또 자문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역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도 지금 IT를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IT를 팔고 약간씩이지만 중국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서 현물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유럽발 이슈가 전일 부담 요소로 작용했지만 지금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중국과 유럽발 이슈가 1월, 2월까지 잠재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현물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외국인 현물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대형주를 대응하시면은 크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장혁진 연구원이 오늘 저희 방송과는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특징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요. 증권사들이 우리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리포트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죠. 예,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주가 현대건설 인수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어제 현대그룹의 2차 대출 확인서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즉 MOU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MOU는 유지하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그룹주는 현대건설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오르는 재미있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편 이 시간 차순위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가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증권사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도 살펴보죠. 예. 2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은 2000시대가 이어질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이 상황에서 좋은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증권은 코스피의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증시를 되돌아보면 사실상 외국인 주도의 상승장이었는데요. 개인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시중 부동자금 동향이나 주식형 상품의 양적 확대, 연기금의 매수세를 볼 때 기관의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운송장비와 화학에도 주목하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일단 경감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과 대차 잔고의 비중이 골고루 높은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연말이면 주주 명부 확정과 배당금 지불에 대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차 물량을 상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명부에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증권은 내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번 지수 2000포인트 회복이 가지는 시사점이 경기 정상화에 따른 후행적인 주가 제자리 찾기라고 정의해 볼 때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따라 오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같은 증권업종과 SKT나 KT와 같은 통신 서비스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감세 현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성과가 나타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 해우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철 처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언젠간 실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전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앞으로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전력 주가 흐름 살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0.6% 상승 중에 있고요. 29,75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29,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측정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두 종목 태광 그리고 현대해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이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2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광 현재는 가격대가 25,850원이지만은 매수가를 책정해 주신 게 25,500원 선이에요.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실 것을 권장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수익이 한 15% 발생되는 시점인 29,4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0% 손실인 22,95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드린 태광이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23,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3,500원이고요. 목표가 수익률 15%에 해당합니다. 2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1,150원입니다. 투자해요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문자메시지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하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조정분을 일정 부분 또 만회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현재 전일 대비해서 한 0.09%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제가 추세는 2009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을 받더라도 2000에서 2004포인트 안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뭐 이렇게 불안하게 여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한진중공업이거든요. 한진중공업이요. 예, 예. 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44,450원, 20%. 네. 44,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오늘 오르고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가 흐름, 최근의 흐름까지 한번 추세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진중공업 매수 가격 44,45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이에요. 네, 있으신 상황인데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부산 영도 조선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2년 동안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수주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는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런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부산, 영도, 조선소가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금 흐지부진한 모습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올해는 거의 뭐 12월 막바지니까 내년 실적을 좀 보면요. 내년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뭐 이제 이러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재 그 주봉상으로 좀 한진중공업 차트를 보시겠는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2009년 이후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10년 11월 들어갔고 뭐 한 47,4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역시 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일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레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어떤 레포트가 좀 나왔냐면은 뭐 이제 컨테이너 발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부분이 이제 추세는 돌아가 있는 모습인데 네네. 중요한 건 4만 원 부근, 이 4만 원 부근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4만 원만 돌파한다면 이전 고점인 4만 7천 원, 4만 7천 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되겠고요. 네. 뭐 이탈가는 조금 짧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이탈가는 한 36,100원, 200원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추세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4만 원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음. 뭐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4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께서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에서 뭐 4만 5천 원 선이라면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비중이 20%인데 이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지 이게 완전히 추세가 살아났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봉보다 더 중요한 게 주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뭐 비중을 좀 더 실어도 괜찮겠지만 이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이전 저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실는다라는 부분은 좀 아직은 조금 나중에 차후에 추세가 네. 완전히 살아난 후에 한진중공업 비중을 더 실은 거는 뭐 괜찮겠지만 현재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초기 시점이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화로 한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문자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어떤 거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인터파크요. 인터파크요. 인터파크 매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7,200원에 제가 한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차트상으로 봐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네. 최근 고점이 한 5,800원. 언제 매수를 하신 겁니까? 이거 한 1년 가까이 돼가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20% 비중은 한꺼번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가 4,920원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는 한데 주가가 좀처럼 살아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파크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기운이 좀 맛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7,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현재 인터파크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차트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유 기간도 1년이 넘었어요. 네. 1년이 넘으셨는데 지금 추세는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이제 3D 애니메이션 시장에 인터파크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1월이 되면은 인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 7,000원이 좀 넘게 매수를 하셨는데 좀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올해 실적이 적자라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내년 실적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조금
손실이 크신 것 같아갖고 중장기 종목으로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 같은 경우 보자면 현재 박스권 뭐 올해 7월부터 5월부터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을 찍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0원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5,500원, 한 5,700원 정도가 돌파한다면 뭐 목표가를 7,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8,500원까지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일봉상으로 좀 더 세세하게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10년 6월이 되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700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인터파크는 관심 있게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계시되 한 4,000원 이탈을 하시게 된다면 4,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날 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좀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가셔서요. 네. 목표가는 한 9,000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만큼 실망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참아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동일방직 요청을 하셨어요.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3610님께서 남겨주신 동일방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6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주봉상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상승을 했던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 괜찮습니다.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주가가 상승했다 조정받다 상승했다 조정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한번 받고 이제 상승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동일방직 같은 경우 한 7만 원 선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요. 7만 원 선에서 한 물량 조금 줄여 주시고요. 네. 뭐 다시 한번 가져가신다면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뭐 1차적인 그 목표가를 7만 원, 그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한 8만 원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고요. 8만 원을 돌파하면 9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그런 추세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처음에 얼마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한 번에 잡지 마시고 네. 7만 원을 1차적인 목표가, 8만 원을 2차적인 목표가, 9만 5천 원을 마지막 최종 목표가로 이렇게 서서히 좀 늘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이탈가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탈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만 3천 원이 이탈이 되면요. 이전 저점 부근인 58,5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한 6만 3천 원 이탈하면 물량 줄여주셨다가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구간은 한 5만 9천 원 부근이니까 5만 9천 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확보를 해갖고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가로 다시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동일방직 괜찮은 전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라공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한라공조 매수 가격이 18,700원이고요. 비중 50%입니다. 2634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한라공조 제가 주가 흐름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데 한라공조 기업 내용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라공조 역시 뭐 한 6천 원 정도부터 작년에 시작을 해갔고요. 올해 한 2만 3천 원이 넘는 그런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향후에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는 좀 꺾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자면요. 일단은 2,500원, 2,200원에서 300원 사이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00원을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매수가가 한 18,700원이어서 지금 수익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2만 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물량이 한 50% 정도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추세가 2,500원을 돌파 시에는 이전 고점 부근인 한 22,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들고 가신 다음에 다른 종목,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